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인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FN투데이의 인세영 기자입니다. 발행인이기도 하죠. 부정선거 여기 또 밝혔네요. 제목이요. 우체국 물류센터 부정선거 경로로 악용, 도태우 변호사 경고, 6.3 선거 후 의혹 확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관내 사전투표 부정 가능성 열려있다. 도태우 변호사 경고, 6.3 선거 후 의혹 확산.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관내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불투명한 우편 물 처리 방식과 구조적 허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 도태우 변호사는 관외 사전투표 제도는 구조적으로 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며 사후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도 변호사는 최근 공개한 분석 자료에서 전체 관외 사전투표 429만여 표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148만 표가 대전에 위치한 중부권 광역 우편물 물류센터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센터는 폐쇄적인 구조로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극소수 인력만으로도 투표지 조작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취약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부산, 광주, 대구 등 각 지역 간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외 사전투표가 대전으로 우회하도록 설계된 우편물 경로에 대해 비상식적인 물류 흐름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내규는 누군가의 설계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는 2020년 3월 총선 직전 짝스럽게 개소됐고 이후 약 3분의 1의 투표지를 거치게 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의 문제를 넘어서 심각한 선거 신뢰의 위기다. 도태우 변호사. 배송 기록 역시 이상 징후를 보인다는 것이 도 변호사의 설명이다. 일부 투표지가 한 지점을 2회 이상 반복해 발송되거나 이유 없이 24시간 이상 물류센터에 장기 체류한 사례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6.3 선거 이후 커지는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목소리도 확산. 이번 6.3 지방선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관외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개표 결과보다 과정을 믿을 수 없다며 우편투표 경로와 투표지의 진위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선거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의 점유율에서 점차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이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독립적 검증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 촉구, 선거 전 개표장 직접 이송 등 대안 검토해야. 도 변호사는 현행 관외 사전투표 제도는 그 취약성으로 인해 민주주의 신뢰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다음 선거 이전에 개표 장소로 직접 이송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거나 아예 해당 제도를 폐지하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후 검증 체제가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기구 중심의 검증 체계를 제안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번 6.3 선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도태우 변호사가 강력히 경고했네요. 우체국 물류센터 부정선거로 악용된다는데 이게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 이게 2020년 3월 총선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게 오픈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관외 사전표 전부의 3분의 1이 이쪽을 거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조작해도 선거가 끝나네.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경로가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부산, 광주, 대구 여기서는 왜 모든 관외 사전표가 이 대전으로 가느냐 이거죠. 이게 비상식적인 물류 흐름이라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2020년 이런 내규를. 그러면 누군가의 설계를 했다는 건데 이거 누구 설계냐? 양정철이냐? 이근형이냐? 조혜주냐? 누구냐 이런 얘기죠. 물어보는 거예요. 누굽니까? 이건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여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김사랑 아까 TV를 봤는데 거기서
출동을 제보를 받고 출동을 하는데 성남시에 어디 공관위를 갔는데 중원인가요? 쓰레기 봉투가 나가는데 수상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방대들이 각종 각 사전 투표소, 그다음에 투표 보관소, 대표장소 이런 데 쫙 전국에 지금 보초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가 이상하게 나가서 쓰레기 봉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파쇄용지 아니냐? 그 파쇄용지 겉했대요. 그래서 문 열었더니 쓰레기 봉투 나가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쓰레기 봉투인데 쓰레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버리다가 누군가 걸려가지고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다시 가지고 들어가. 야, 이렇게 하고도 살아남냐? 이렇게 하고도 그냥 우기냐? 그래서 그걸 쫓아 들어가서 막 옥신각신 하는데 봉투를 열어달라. 그랬더니 안에 그 쓰레기 봉투를 꼭꼭 숨기고 안 열어주고 막 옥신각신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몇 시간 후엔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영상 본 그때는 안 열었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더라고요. 지금 개표 장소로 이동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거 처리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아니 쓰레기 봉투 버릴 거라며. 근데 그거 여는데 시간이 없어? 그게 뭐 열 사람이 필요해. 5사람이 필요해. 봉투 가지고 나와서 열으면 되는데 안 열어줘요. 제가 본 영상까지는 안 열었는데 그 다음에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싸우고 신강했는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건물에 우체국하고 성관이하고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건물에. 층은 다를지 모르죠. 이것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우체국으로 가서 우리가 우체국을 의심하잖아요. 근데 이 파이낸스 투데이의 이 인세영 기자의 지적, 이 도태우 변호사의 지적이죠. 이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 여기도 이상하다는 대전. 왜 전부 일로 3분의 1이 여길 거치냐 이런. 여기에서 누군가 작업을 한다면 비밀리에. 근데 여기 폐쇄적인 구조라서 누군가 감시 요원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래요. 우체국에. 여기 우체국은. 광역 이 센터는. 그럼 누군가 몇 사람만 가서 조작하면 우리나라 사전투표에 429만 표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이 여길 거친다는데 관내 사전투표 429만 표.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 140만 표 되나? 140만 표 좀 넘나? 그럼 당락을 결정하지. 그걸 조작하면 충분히. 그리고 서버는 지금까지 안 까잖아요. 서버 검증 안 하잖아요. 이거 이래놓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만 하고 부정선거 의혹은 그렇게 많이 터져. 그건 실수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말 노태하기 죄송합니다. 안 하고 실실 웃으면서 그리고 끝내고 선거 결과 압도적으로 이재명 당선이요. 끝. 야,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랬는데 오늘 이재명이 국민 생명이 최우선이다. 그러면서 부주의 사고는 엄정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오늘 뭐 회의에서 했네요.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 점검회의라고 이게 급했겠지. 자, 이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측되는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러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제일 책임진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세월호, 이태원, 오송 지하 참사 등 이렇게 거론하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경 쓰면 재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와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에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라. 감이 옵니까? 이 부분에도 감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단 사고 이런 거 중점적으로 막으라는 거예요. 사고에 대해서. 이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감이 안 오세요? 감이 안 오네. 우리 마누라도 앞에 앉아서 감이 안 온대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이 오겠습니까? 자, 지금 부정선거로 난리가 났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한 이후에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근데 이번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나왔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청년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겁이 나는 거야. 뒤집어 엎을까봐. 그러니까 세월호, 이태원 이런 얘기하면서 오송 지하 참사 이런 얘기하면서 집단 사고 무조건 막아라. 안 막으면 공무원들 가만 안 두겠다 이거거든요. 집회 이런 거에서 폭동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때려잡아라. 이런 뉘앙스 아닙니까? 사전 포석 아니에요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겁나는 거야.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들고 일어납니다. 왜? 많이 국민이 알게 됐고 미국의 국제선거감시단이 다 파악하고 갔어요. 성명서 나왔어요. 부정선거라고. 중앙선관위는 범죄 집단이라고 아주 딱 정의도 내렸어요. 최종 성명서 안 보신 분들 이봉규 TV에 제가 논평한 거 있으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겁이 나지. 유엔에 보고된다는 거예요. 미국 의회에 보고한다는 거예요. 리포팅을. 그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도 보고한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에도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 국제감시단이. 그런 보고가 나오면 뉴스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우리 뉴스 말고 미국 뉴스, 일본 뉴스, 유럽 뉴스에 한국의 대대적인 부정선거 뉴스로 덮일 겁니다. 조만간 보고서 나오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일어나게. 그거를 지금 대비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거 때려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야, 집단 사고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죠. 미연에 방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모여서 젊은이들 많이 모이고 하면 그거 중점적으로 감시해서
해서 사고 폭동 못 일어나게 해라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근데 자기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로 높은데 잘 살펴보면 예방 또는 감소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 그런 점도 살펴달래. 그 자격이 있나 이런 말 할 자격이? 이재명 주변에 측근에서 몇 사람이 자살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형님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그리고 김문기 등등 그리고 이재명의 비서실장 했던 사람 이재명한테 경고하면서 잘했잖아요. 정치하지 그만둬야 된다. 더 앞으로 더 큰 희생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꾸 측근이 죽으니까. 그런데 주변이 그렇게 부하 직원들 측근이 자살하는데 지금 이걸 국민들한테 할 얘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참 말하기 그럴 정도 높은데 예방 또는 잘 살펴보면 예방할 수 있다. 당신이 예방 못했잖아. 당신 측근이 7명이에요? 형님까지 자살하고 의문의 죽음이 있었잖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데 난 더 이상한 게 이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까마귀 고기를 먹었습니까? 이재명 측근이 그렇게 죽어나가 자빠지는 거 알잖아요. 까마귀 고기 먹고 잊어버렸어요? 형수한테 욕한 거 알잖아요. 까마귀 고기 잊어버렸어요? 부정선거 각종 증거들 알잖아요. 그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왜 했는지 알잖아요.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귀 고기 드셨죠? 우리 전부 다. 오늘 이름은 밝힐 수 없죠. 제가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회장님인데 아주 유명한 회장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까마귀 고기 먹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당선될 수 있느냐? 그리고 당선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다 잊어버리느냐? 까마귀 고기 먹었느냐? 그렇더라고요. 저도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 까마귀 고기 잡수었나 봅니다. 그리고 한탄했어요. 부정선거 증거는 저는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걸 왜 방송을 하겠어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이 우체국 물류센터에 이상이 있나 없나? 여기는 그리고 왜 감시가 안 되나? 폐쇄적인가? 누가 여기를 세팅을 했나?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린 조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거기를? 각종 증거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도 다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